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사건으로 꼽히는 9.11 테러 22주년 추모식이 미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설날이 뉴욕주 공립학교의 공식 휴교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보행자 부상자가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 맨해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가 난민 위기에 따른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비용 5% 삭감 지시를 내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20년의) 든든한 믿음으로 더 큰 가능성을 만듭니다. Discover your possibilities. PCB Bank. 성장의 20년, 믿음의 20년, 감사의 20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더 힘차게 나아가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약 3,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지 22년이 되는 날인 오늘, 미국 곳곳에서는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캐시 호컬 주지사와 에릭 아담스 시장 등 주요 인사들은 22년 전 첫 공격을 받았던 뉴욕의 옛 세계무역센터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추모식에서는 희생자 유족들이 직접 사망자들의 이름을 낭독하는 호명식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오전 8시 46분 첫 묵념을 시작으로 총 6번의 묵념이 진행됐습니다. 9.11 테러는 역사상 가장 사망자가 많은 테러로 2,977명이 사망하고 2만 5천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편 비행기가 충돌한 펜타곤과 펜실베니아 생크스빌에서도 추모식이 열렸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위치한 군사기지에서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뉴욕시 검시관실이 DNA 검사를 통해 9.11 테러로 인해 세계무역센터에서 사망한 1,648번째, 1,469번째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 희생자들의 이름 등 자세한 정보는 유족의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희생자 중 1명은 남성, 다른 1명은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9.11 테러 희생자의 40%인 약 1,100명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날이 뉴욕주 공립학교의 공식 휴교일로 지정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지난 9일 뉴욕주 공립학교 설날 휴교일 지정법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음력 설날을 설날로 지정, 공립학교가 모두 휴교합니다. 호컬 주지사는 아시안의 설날이 뉴욕시 공립학교의 공식 휴교일로 지정됨에 따라 뉴욕의 다양성이 더욱 강화됐다. 설날은 단순한 휴교일이 아니라 아시안 태평양계의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기념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음력 설날은 중국설을 뜻하는 차이니즈 뉴이어가 아니라 아시안 음력설을 뜻하는 아시안 루너 뉴이어가 공식 명칭으로 표기됩니다. 이 법안은 브루클린 출신 윌리엄 콜튼 뉴욕주 하원 의원이 발의하고 그레이스 리, 론 김 의원 등이 후원했으며 지난 6월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뉴욕주는 또 설날을 휴교일로 지정함과 동시에 아시안 태평양계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 문제 해결 등을 위해 3천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2014년 12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설날 휴교 법안에 서명했으나 학군교육위원회가 휴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보행자 부상자가 뉴욕시 5개 보로 가운데 맨해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단체 교통대안그룹이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올해 상반기
매주 평균 15명의 보행자, 7명의 자전거 운전자, 27명의 운전자가 충돌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맨해튼은 보행자 부상자가 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브루클린은 자전거 운전 부상자가 2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퀸즈는 자동차 운전 부상자 수가 56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2022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4,200명 이상, 즉 하루 평균 8명이 뉴욕시 거리에서 충돌 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제작한 교통대안그룹은 뉴욕시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비전제로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뉴욕 시의원들과 언론들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건들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중상을 입히는 사건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교통대안그룹은 사고가 빈번했던 지역을 볼 수 있는 지도를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뉴욕시가 난민 위기에 따른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비용 5% 삭감 지시를 내렸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9일 동영상 연설을 통해 뉴욕시 산하 전 기관에 오는 11월까지 비용 지출을 5% 줄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시장실의 목표는 지출을 줄이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최대한 차질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하지만 결국 뉴요커와 난민 신청자들은 예산 삭감에 따른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요커가 뉴욕시 재정위기에 따른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을 줄이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정리해고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아담스 시장은 만약 12월 이후에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난민위기 해소를 위한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내년 1월과 4월 각각 5%씩 비용을 추가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경우 정리해고 대신 뉴요커를 위한 각종 서비스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시의 비용 삭감 지시에 따라 경찰, 소방관 등 4대 유니폼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뉴욕시는 경찰, 소방, 위생, 교정 등 4개 유니폼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수당을 줄이기 위해 근무 시간 등을 전면 재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특히 이들 4개 기관에 초과 근무 단축 계획을 세운 뒤 지출 감축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월 1회 뉴욕시에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들은 난민 10만 명이 뉴욕으로 몰려듦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력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초과 근무를 줄이면 치안에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현재도 경찰 인력 수천 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 충원 없이 근무 시간을 줄인다면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는 뉴욕시경의 지난해 초과 근무 수당 지급액이 7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 같은 경찰 초과 근무 수당은 지나치게 많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KB 하나은행 USA가 조지아주 애틀랜타 둘루스에 신규 대출사무소를 개설했습니다. 하나은행 USA는 올해 초 플로리다주의 첫 LPO 개설을 시작으로 지난 1일 조지아주 한인 밀집 지역인 둘루스에 신규 대출사무소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 USA는 조지아주에 이어 텍사스주 및 캘리포니아주 등의 LPO를 잇따라 개설할 예정으로 미 전역으로 영업망 확장에 나섰습니다. 조지아 LPO에는 오랜 대출 경력으로 전문성을 갖춘 소장이 부임했습니다. LPO에서는 SBA 대출 및 상업용 부동산 대출 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며 한인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컨설팅 및 미국 진출을 위한 맞춤형 토탈 금융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모기업인 하나금융그룹, 한국하나은행의 글로벌 고객들과 협력해 조지아주 내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추석을 맞아 주최한 한국문화 팝업 행사 한가위 코리안 페스티벌이 3천여 명의 방문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한국 문화를 알리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인 소상공인 및 아티스트들에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문화원과 마음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뉴욕시 스몰비즈니스국의 협력으로 개최된 이번 페스티벌은 맨해튼 삼성 837 공간에서 열렸습니다.
한식요리책 저자, K뷰티, K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패널 디스커션이 진행돼 다채로운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2층 공간에서는 다도 워크샵, 떡 시식회, 한국 문화 색칠 공부 세션, 윷놀이 배우기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어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 9일에는 브루클린 상공회의소와의 협력을 통해 한인 및 아시아계 예술가, 공예가, 기업이 참여하는 야외 팝업 행사인 마음마켓이 브루클린 데니즘 부시윅에서 개최돼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모여 행사를 즐겼습니다. 연방정부의 의료비 지원이 재정 적자의 큰 요인으로 지적됐지만 최근 10년간 실제 지출액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65세 이상 시니어와 장애인 등 6,500만 명이 이용하는 메디케어에 대한 정부 지출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11년 이후 메디케어 실제 지출액이 예상보다 훨씬 적어 10여 년간 3조 9천억 달러나 지출이 적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11년 1인당 메디케어 지출액을 13,000달러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1,000달러에서 12,000달러 정도에 그치는 등 2011년부터 지출 예상액과 실제 지출액 사이에 큰 격차를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간 적게 지출한 3조 9천억 달러는 팬데믹 전체 지원금의 85%에 달하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의 1.8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2031년으로 예상되는 메디케어 기금 고갈 시기가 늦춰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에 매우 좋은 느낌이 있다며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어제 G20 정상회담 참석 뒤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과거의 물가를 억제하면서도 경기 침체도 피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는데 현재도 그런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예측과 관련해 느낌이 매우 좋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우리는 정확하게 그와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연착륙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옐런 장관은 모든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며 반세기 만에 최저의 실업률은 지난달 상승했지만 이는 대규모 해고에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경기 둔화와 관련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13일 발표 예정인 8월 소비자 물가지수의 향방이 이달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내수 비중이 높은 미국과 인도 등은 선방한 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과 독일은 타격을 입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올해 세계 상품무역 성장률이 1.7%를 기록, 지난해 성장률 2.7%보다 낮아진 것은 물론 12년간의 평균 2.6% 성장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 속에 아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은 3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연율 5.6%로 전망했고 인도는 2분기 성장률이 7.8%에 달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무역 의존도가 큰 유로존의 2분기 성장률은 0.3%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며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6.3%로 이는 1분기 4.5%보다는 높았지만 시장 전망치 7.1%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세계은행은 국내 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은 8.1%, 인도는 13.4%인 반면 중국은 20%, 특히 독일은 40.7%에 달해 무역 성장세 둔화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총생산에서 제조업 비중은 중국이 전체의 3분의 1에 가깝고 독일도 18%인 반면 미국은 11%에 그쳐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의 타격이 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년간 연준 고위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집착, 금리를 아주 많이 올리는 것을 선호했으나
이제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견해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준에서 금리 정책에 대한 중요한 변화가 진행 중이며 연준 인사들이 이달에는 금리를 동결한 뒤 추가 인상이 필요한지를 더 면밀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연준 내부에서 금리 정책의 입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노동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으며 앞으로 수개월간 수요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달 금리는 동결한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 일치를 받지만 11월과 12월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이 상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화 긴축을 원하는 연준 내 매파그룹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올 가을에 다시 금리를 올리자는 입장인 반면 비둘기파들은 금리 인상을 일단 중지하고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며 이 같은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잭슨 홀 세미나에서 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할 것이라는 표현 대신 인상할 수도 있다는 다소 완화된 단어를 사용한 것도 이 같은 변화를 시사하는 것입니다. 세르비아 출신 노바크 조코비치가 어제 US 오픈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 50년 만에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24승을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조코비치는 10일 퀸즈 빌리진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단식 결승에서 다닐 메드베데프를 3시간 16분 만에 3대 0으로 물리쳤습니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US 오픈 정상에 복귀한 조코비치는 개인 통산 24번째 메이저 단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남녀 선수를 통틀어 마거리 코트가 세운 메이저 대회 단식 최다 우승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또 여자 테니스 신성 코코 고프가 여자 단식 챔피언으로 등극했습니다. 2004년생인 그는 생애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일궈냈을 뿐 아니라 US 오픈 정상에 오른 역대 10번째 10대 선수가 됐습니다. 미국인 10대 선수의 US 오픈 테니스 대회 우승은 1999년 세레나 윌리엄스 이후 24년 만에 처음입니다. 조코비치와 고프 선수는 각각 300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 기념 개인 체킹 계좌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개인 체킹 계좌를 개설할 가장 좋은 기회, 지금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세요. 본 프로그램은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강진으로 현재까지 약 2,500명이 숨지고 2,50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실종자가 많아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뉴욕 자이언츠가 어젯밤 올 시즌 프로풋볼 개막전에서 달라스 카우보이의 40대 0의 참패를 기록,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무기 지원 등을 위해 이번 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러시아로 출발한 가운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북러 정상회담을 자포자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대미 수출이 크게 늘면서 미국과 거리를 좁히고 있는 베트남이 북한처럼 비밀리에 러시아 무기 수입을 추진 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1년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75세 한인 남성을 살해한 2인조 강도 중 1명에게 징역 32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ESPN 등에서 미나 카임스 쇼 등을 진행하며 스포츠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한인 여성 미나 카임스가 연봉 170만 달러에 ESPN과 계약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레스호의 괴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백두산 천지에서 미확인 생물체가 유영하는 듯한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4분기 환율이 1,360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지만 상대적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약간의 구름이 끼는 가운데 오후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최저 기온은 7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33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10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9월 1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은행 USA에서 CD 12개월 5.00% 연간 수익률, 머니마켓 3.25% 연간 수익률을 제공합니다. 계좌 개설 최소 금액은 CD 500불, 머니마켓 2,500불입니다. 멤버 FDIC